자, 그러면 위기적 회귀 분석을 SPSS로 어떻게 이제 실시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데이터는 그 행복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행복감에 도대체 어떠한 변수가 더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종속 변수는 행복감이고요.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즉 설명 변수, 예측 변수라고 불리우는 것들은 바로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입니다. 자, 일단은 회귀 분석이기 때문에 분석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회귀 분석으로 가신 다음에 저희는 지금까지 다른 거 밑에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만 일단은 선형만 일단 생각을 합니다. 선형을 하면 이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선택을 하게끔 만드는 이 창이 뜨는데요. 창이 뜨는데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속 변수는 행복감, 해피니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좌측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종속 변수가 이제 행복감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변수는 뭐냐?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 요 두 가지입니다. 스트레스와 삶의 태도.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결정을 하셔야 돼요. 어떠한 변수가 이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선행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참고했더 이제 살펴봤더니 삶의 태도가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게 가장 먼저 오는 변수다라고 이렇게 선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독립 변수에다가 삶의 태도를 옮깁니다. 자, 여기까지는 단순 회귀 분석이랑 같아요. R 제곱 아까 첫 번째 그 슬라이드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위계적 회귀 분석하고 잘 매칭을 시켜보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단순 회귀 분석이 똑같아요. 종속 변수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독립 변수 집어넣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위계적 회귀 분석이라 함은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누릅니다. 자, 처음 다시 할게요. 종속 변수 집어넣고 남아있는 두 개의 독립 변수들 중에 선행 이론을 참고를 한 상태에서 봤더니 삶의 태도가 이 행복감에 영향을 먼저 미친다라는 그런 선행 연구를 여러분들이 찾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삶의 태도를 먼저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 장면만 본다면 단순 회귀 분석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요 다음을 누릅니다. 요 다음을 누르면은 아까 첫 번째 창과 같은 상태가 나타나죠. 왜? 근데 좀 차이는 뭐냐면 첫 번째 창이라 하면 바로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선형 회귀 분석을 누르면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선택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이 단계에서 바로 이 단계까지는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음을 누르면은 이 상태가 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종속 변수는 이미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해피니스라고. 그렇지만 독립 변수는 비어 있죠. 그러면 독립 변수는 아까 선택했듯이 이 스트레스와 애터튜드,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 두 가지입니다. 근데 독립 변수에 이미 우리는 삶의 태도를 먼저 넣기 때문에 남아있는 부분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집어 넣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은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여기에 다음이라고 표기를 해놨는데 이 다음을 누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다음을 표기를 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독립 변수가 3개다. 그러면 다음을 누르고 이렇게 돼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독립 변수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종속 변수에다가 행복감 넣고 삶의 태도 넣고 스트레스를 넣었으면은 그 다음 단계는 다음이 아니라 이 통계량, 옵션란을 보는 겁니다. 통계량을 딱 클릭을 하잖아요. 바로 요거죠, 통계량. 통계량을 클릭하면은 2가지 창이 떠요. 2가지 창이 뜨는데 이 상태에서 뭐를 누르냐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이 통계량을 딱 누르는 순간 여러분들은 추정값, 요 추정값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그 베타 개수입니다. 즉 회귀값이에요, 회귀값. 기본 디폴트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형의 적합성. 이 모형의 적합성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회귀 분석을 돌렸을 때 분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이 종속 변수, 즉 저희 같은 이 데이터의 예라면 행복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를 넣었을 때 이 두 가지 변수를 넣었을 때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니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게 그 값을 제시해 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를 선택해야 되냐면 신뢰 구간, 즉 여러분들이 추정한 그 회귀값의 95% 신뢰 구간하고요. 그 다음에 R 제곱 변화량, 그 다음에 공선성 진단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공선성 진단이라는 얘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중회귀 분석에서는요, 독립변수가 한 개 이상이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가 너무 많으면 똑같은 역할을 하는 두 가지 변수인 거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기에는 두 가지 변수로 보이지만, 즉 두 개의 독립변수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하나의 독립변수의 역할을 할 뿐이에요.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이 너무 높으면은 그거를 살펴보는 게 바로 공선성 진단입니다. 그리고 R 제곱 변화량은 아까 얘기했듯이 삶의 태도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저희는 스트레스를 나중에 넣었어요. 요 변화, 그 R 제곱 변화량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자, 이거를 다 체크를 하셨으면은 계속을 누르시고요. 계속을 누르면 첫 번째 단계가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면 결과가 뜹니다. 자, 첫 번째 결과에서는 저희가 뭐를 보여주냐면은 지금 참고로 지금 제가 PPT에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건요, SPSS를 통해서 위계적 회귀 분석을 구현을 시키면은 나오는 결과들을 빠짐없이 하나둘씩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똑같이 얻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진입 제거된 변수를 잘 보시면은 종속 변수는 해피니스에서 그 다음 A를 보세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A. 요청된 모든 변수가 입력됐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종속 변수 해피니스 행복감에다가 저희가 요청한 변수 있죠? 뭐죠?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 두 가지 변수가 입력이 돼서 구현이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요 부분이 모형 요약이라는 요 부분이 바로 위계적 회귀 분석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왜냐면 자, 첫 번째 부분에서 R제곱이 0.153이 나왔어요. 0.153. 0.153은 15.3%라고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첫 번째 종속 변수가 뭐죠? 행복감입니다. 행복감을 설명을 하려는데 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거는 우리 주변에 무수히 많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이 통계 모형에 그 무수히 많은 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통계 모형에는 뭐를 집어넣냐면 삶의 태도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 R제곱의 15.53이 여러분 15.3%가 아니라 0.153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R제곱은 0.153하고 읽을 때는 15.3%라고 그러는데 저게 뭐냐면 삶의 행복감을 삶의 태도가 약 15.3% 정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실험 세팅 같은 경우에서는 15.3%가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문사회 쪽에서는요, 다양한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통제를 할 수가 없어요. 실험 세팅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떠한 특정 변수가 15%, 20% 넘어간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설명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R 제곱값이 기계적으로 높다 낮다 이런 식으로 무조건 판단 내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면 1이라고 했던 거는 아까 첫 번째 우리는 뭐 넣었죠? 행복감에다가 행복감을 예측하기 위해서 종속 변수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 애터티드 삶의 태도로 종속 변수 해피니스 행복감을 약 15.3% 설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모형에서는요, 저희는 삶의 태도밖에 넣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수정된 R제곱은
그 사례수와 그 다음에 독립변수의 수를 고려한 R제곱입니다. 했을 때 변수를 첫 번째 모형에서는 삶의 태도 하나밖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R제곱과 R제곱 변화량은 같습니다. 같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 번째 모형에서는 저 뭐죠? 두 번째 모형에서 저희는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 두 개를 집어넣습니다. 두 개를 집어넣었더니 R제곱 값이 0.219로 늘어난 거예요. 0.219로. 그러면 첫 번째과 두 번째를 보면은 첫 번째 모형에서는 삶의 태도만 가지고 행복감을 설명했을 때는 0.153, 즉 15.3%를 설명한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 모형,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를 집어넣었더니 0.153이 0.219로 바뀌었어요. 즉 행복감을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가 21.9% 설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모형과 두 번째 모형에서 추가된 게 뭐죠? 스트레스입니다. 그러면 0.219에서 0.153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요. 0.066이 나와요. 0.066. 이게 바로 스트레스가 바로 행복감에 미치는 설명력입니다. 0.066, 즉 6.6% 정도를 스트레스가 행복감을 설명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표기로는 바로 모습처럼 삼각형을 그려놓고요. 삼각형, 이게 차이란 뜻입니다. 삼각형을 그려놓고 R제곱은 6.6% 설명력이다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분산분석을 보면 첫 번째 회귀 모형, 자유도가 1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회귀 모형에 저희 독립변수 몇 개가 있죠?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즉 삶의 태도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요 자유도가 하나고요. 자유도가 하나입니다. 근데 모형 2에서는 자유도가 2예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모형 2에는 두 개의 독립변수가 들어갔어요.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 그래서 저 회귀 모형에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들어가요. 그리고 잔차는 뭐냐면 60이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지금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회귀 분석을 하면 나오는 게 뭐냐면은 절편 나오죠. 베타 제로라고 하는 절편. 그리고 기울기 값이 나옵니다. 베타 1이라고 하는 기울기 값이 나와요.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니까 여기가 60이 되고요. 두 개 합치면 6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하나가 적죠. 왜 그러냐면 독립변수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났기 때문에 첫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베타 1만 보면 됐어요. 근데 두 번째 모형에서는 베타 제로와 베타 1과 베타 2를 봐야 돼요. 세 개를.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60이 아니라 59가 되는 겁니다. 59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면은 유의 확률을 보면 전부 다 0.05보다 작습니다. 0.05보다 작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 분산 분석으로 설명하는 거는 어떤 특정 독립 변수, 즉 저희 예에서는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 중에 어떠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라는 것을 설명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첫 번째 모형, 즉 삶의 태도를 가지고 종속 변수인 행복감을 받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설명을 하느냐. P밸류가 0.05보다 작죠. 즉 설명을 한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첫 번째 모형에서는 삶의 태도가 종속 변수인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다고 설명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베타 1의 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형에서는요, 저희는 독립 변수가 두 개예요. 즉 삶의 태도와 행복감 두 개입니다. 자, 두 개를 가지고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를 가지고 행복감을 받더니 그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답니다. 설명을 한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독립변수 두 개를 썼습니다.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 이 두 개를 썼더니 행복감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을 한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경우의 시나리오가 발생하냐면요. 독립변수 두 개가 종속변수를 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삶의 태도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는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경우는 스트레스만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태도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양한 조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는. 근데 이거는 뭐를 얘기했냐면 모형 2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를 2개 이상을 썼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위계적 회귀 분석을 한다면 독립변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라 2개, 3개, 4개, 5개 다양하게 많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생각해 보면은 다양한 독립변수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특정 개수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 모든 변수를 넣었을 때 유의미하게 설명하느냐 안 하느냐를 살펴보는 게 바로 요 영역입니다. 이 분산분석 영역입니다. 딱 보면은 첫 번째 영역은 애터티드 삶의 태도는 뭐냐면은 아까 요 전 슬라이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그랬잖아요. 삶의 태도가 행복감을 유의미하게 설명한다. 근데 첫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 변수가 삶의 태도 하나였기 때문에 여기도 덩달아서 요 삶의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해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유의 확률이 0.05보다 작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모형 1에 보면은 삶의 태도 애티튜드는요. T값이 3.293이고 그게 P밸류가 0.05보다 작아요. 그래서 저 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저거를 회계식으로 바꾸면은 자, 행복감은 자, 그러면 행복감이란 위에 보면 이렇게 해시라고 있는데 모자처럼 생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과를 내면은요. 이거를 그대로 쓰시면 안 되고 앞에다 항상 해시 써야 돼. 햇. 이건 뭐냐면 예측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회귀 분석을 들려봤더니 이런 식의 예측식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1.693, 0.418, 0.418.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식을 만들고요. 그리고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삶의 태도가 1점 상승할 때 행복감은 0.418씩 상승한다는 뜻입니다. 저 부분이. 자, 그 다음 모형 2를 보시면은, 모형 2를 보시고, 그 다음 유의 확률을 쭉 보면은, 전부 다 0.05보다 작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가 전부 다 이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형 1에서 했듯이, 똑같이, 행복감은 삶의 태도에 요만큼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요만큼 영향을 받는 겁니다. 영향을 받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삶의 태도는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스트레스는 행복감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 그거를 갔을 때 여기서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자, 스트레스를 통제했을 때, 즉 스트레스가 모두 같다라고 전제를 했다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통제했을 때 삶의 태도가 1점 올라가면 행복감은 0.315씩 상승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금 여기 독립변수 2개니까 삶의 태도를 통제했을 때, 즉 삶의 태도가 같다라고 이제 전제를 하면은 스트레스가 1점 올라갈 때 행복감은 0.341점씩 감소되는 겁니다. 감소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뭐 삶의 태도가 1점 올라갈 때, 스트레스가 1점 올라갈 때 제가 이렇게 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원래 조금 더 정확하게 표기하면 유닛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유닛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데이터가 1점부터 5점까지 그 리커트 척도를 대해서 사람들이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점수를 1점, 2점, 3점으로 부른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1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전공 영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꼭 저게 점이 아니어도 돼요. 뭐 1단위, 1m도 될 수도 있습니다. 꼭 점이 아닙니다. 근데 다중공정성, 여기 VIF라고 그러는데요. 저거를 보통 그 팽창 지수라고 그래요. 보통 분산 팽창 지수라고 얘기하는데요. 팽창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Variance Inflation
팩터라고 얘기하는데요. 보통 10을 기점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10보다 크면은 다중 공정성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첫 번째 모형에서는 다중 공정성 문제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 독립 변수가 하나니까. 근데 두 번째 모형에서는 독립 변수가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삶의 태도 두 개입니다. 이 두 개일 경우에 이 둘 사이의 상관이 너무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본 게 바로 요 다중 공정성이고요. 요 다중 공정성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봤더니 다중 공정성을 살펴봤더니 VIF 분산 팽창 지수를 봤더니 10 넘어가는 게 없어요. 10 넘어가는 게 없기 때문에 독립 변수들 사이에는 그 다중 공정성 문제가 없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만 쓰시면 안 되고요. 지금은 설명이고 여러분들이 이 위계적 회계 분석을 가지고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투구를 하시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바꾸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첫 번째 모형에서 비표준화 개수나 이거 회계 개수죠. 그대로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지금 p-value가 별표 하나, 별표 두 개, 0.05보다 작고 0.01보다 작다라는 뜻은 뭐냐면 모형이 첫 번째 독립 변수가 하나일 경우에는요. 전부 다 0.01보다 작았어요. 근데 두 개를 추가를 시키니까 즉 삶의 태도와 스트레스를 집어넣으니까 요 개수값이 0.01이 아니라 0.05보다 작게 나타났습니다. 저렇게 표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R 제곱값을 여기다가 집어넣고요. 이런 식으로 보통 표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표기를 해서 논문 같은 데다 투고를 하긴 하는데 저게 the answer, 그러니까 즉 오로지 하나의 정답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공 영역에서 통용되는 형태를 좀 보시고요. 이 제가 드린 이 부분에서 약간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그 SPSS를 통해 가지고 위계적 회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미 변수를 활용해서 회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